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적화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고아로 위장한 간첩단을 포함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수의 간첩들이 침투해 왔고, 또 이들에 의해 포섭된 자들까지 누적되어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을 이미 형성해 있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약 20년 전부터 이들에 의해 비밀리에 5호 담당자가 형성, 시행되어 적화를 구축 조장해 왔음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시행착오 등을 거의 다 마치고 5호 담당자가 거의 혹은 이미 완성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카카오 스토리에 꿈꾸는 농부의 엉뚱 황당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꾸는 농부의 엉뚱 황당 소설 백척간두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써 20여 년째 저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자들이 저의 집 주변을 매일같이 하루 24시간 감시하며 제가 집에 있거나 없거나 도둑처럼 스며들어와 자기들 집인 양 뒤지고 훔치니 저의 일상은 이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2009년도에 제가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도 계속되었으며, 여전히 제 차와 집을 영장도 없이 불법 수색하고 뒤지며 메모는 사진을 찍은 후에 없애고 핸드폰과 컴퓨터를 못쓰게 만들고 인터넷 등을 해킹하여 제가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아예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 등을 심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제가 목욕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는 욕실에까지 고성능 몰래카메라를 심어 제가 용변을 보고 목욕하는 장면까지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멤버로 신규 가입하는 자들에게 위의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공범으로 만들어 만약의 상황 배신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악행도 저질러 왔습니다. 또 차를 고장내기 위해 차 밑에서 혹은 엔진 오일 혹은 미션 오일을 빼내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제가 다니던 정비소를 포섭, 회유하여 정비사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정비사들이 제 차에 큰 고장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 악마나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병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반사회적 범죄를 매일같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자들의 이런 끊임없는 범죄 행각이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써 20여 년을 버티자 이들의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우물물을 물탱크로 끌어올리는 펌프의 배전반에서 코일로 보이는 장치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노출시키면서 전선이 절연 테이프로 보이는 것에 닿게 해놓아 화재가 나게 해놓았습니다. 사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말로만 듣던 전기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EMP라는 것을 작동시킨 것처럼 수시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우물로 가서 수동으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재작동시켜야 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예 전기 화재를 유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자들은 차와 집을 뒤지고 핸드폰을 해킹하느라 바빴습니다. 2, 3일 사이에도 몇 번씩 검정색 원 UI가 예고도 없이 업데이트되기도 하면서 핸드폰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벌써 수년째 그랬듯이 제 통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핸드폰을 주로 꺼놔야 했고, 꼭 필요할 때만 켜고 쓰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일을 하러 가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든 어디에나 있는 이자들과 이들의 끈앞을들은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핸드폰을 해킹했고, 결국 핸드폰은 제 소재를 이자들에게 알려주는 수단이 되고, 통화 내역, 사진, 메모 등을 이자들의 수중에 넘겨주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저는 글을 한번 올리려면 끊임없이 핸드폰을 체크하다가 이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야 했고, SNS에 글을 올리던 중이라도 이들에게 발각되면 작성하던 글이 삭제되거나 로그아웃되기도 하고 SNS 앱이 삭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 데다 어떤 때는 아예 핸드폰이 꺼져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일상생활이 악의 세력부터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요, 글 한 번 올리는 것이 악의 세력의 빈틈을 노리는 레지스탕스 활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글쓰기 레지스탕스 활동은 계속되었고 악마들의 감시와 뒤지기도 끝이 없었으며 결국 이번 달 3월 4일 제가 일하는 곳까지 따라온 이들이 제 차를 몰래 뒤져 발견한 메모에는 이들이 경악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들은 제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주 오래전의 일들이 적혀 있었으니 젊었을 적 저를 회유하고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작업했었던 그날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금의 현실, 위장 언론의 사기 행각과 위장 법관들의 폐악질에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허파가 뒤집어진 이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한 자신들의 힘으로 제가 다니던 일터와 용역에 작용하여 제 생계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저의 핸드폰 등 각종 통신수단을 장악한 악마들은 제가 알아보는 일자리마다 묵묵부답이게 하였고 어쩌다 연결되어 일자리를 주기로 했던 곳도 곧 연락두절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몇 년째 일을 거의 못하게 하여 생계가 간당간당하게 외주를 타듯이 버텨왔었습니다. 공과금도 못 내고 간신히 밥만 먹고 살고 있었으나 이자들이 이제는 그 외줄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범죄와 악의 소굴로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전반에 걸쳐 침투하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의 심층부까지 장악하였으며 공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무슨 짓을 하였고 할 것인지 광야의 소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요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지금 이들은 40여 년 전 난파 고아 간첩들이 자신들의 행각이 들통났다 싶을 때 보인 반응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여러분께 작금의 우리들의 상황이 몇 년 전 홍콩 사태와 다를 바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도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황당한 것은 이들이 일을 못하게 한 탓에 충분히 쉬고 또 쉬다 보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써야 할 글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써야 할 글은 점점 많아지는데 제가 타이핑에 능숙하지 못한 데다 카카오 스토리에 작성하던 글이 이들에 의해 자꾸 삭제되어 버리거나 내용이 변경되어 버리니 글로 적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말과 영상으로 조금씩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합쳐서 한꺼번에 올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글을 올리는 것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외치는 광야의 소리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미력하고 미천한 꿈꾸는 농부의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여 백척간두에 서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길지 않을 것이니 다급한 순간이요 만약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은 긴 시간에 걸쳐 뼈아픈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유대한을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력하나마 어리석을 정도로 근본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들 중에는 수년 전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전쟁이 날 뻔한 이야기, 나훈아님의 테스형도 알려주지 않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한 힌트,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통령 점지설, 또 창조주께서 보여주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등 양념거리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번 광야의 소리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의 실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고자 노력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고아 간첩단으로 인해 최초 시작된 이후 약 40년이요. 좌파와 위장우파의 협력 이후로부터도 20년이 넘다 보니 현재 저의 상황은 말이 아닌 지경이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장으로 나가 싸우려니 전장으로 나갈 차비가 없고 사력을 다해 싸우려니 허기가 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지킬 나라가 없어집니다. 다행히 지킨다 하더라도 신체의 상당한 부분을 절제해내야 하는 대수술에 비견할 만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다시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